요양보호사 일은 힘들고 월급은 적다. 이런 이야기 아마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현실이 좀 그렇죠. 실제로 자격증이 있어도 다른 일을 하시거나 아예 자격증 따는 걸 망설이는 분들도 꽤 많았고요. 맞습니다. 그만큼 현장 여건이 녹록지 않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요, 최근 정부 발표로 이 상황이 좀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정말 큰 변화가 올 수도 있겠어요. 네, 중요한 발표가 있었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월급은 더 많이 받으면서 근무 환경은 훨씬 나아진 그런 새로운 일자리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인데요. 바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맞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정책이죠. 오늘 저희는 그래서 최근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도 많이 다룬 이 보건복지부 공청회 내용, 그 의미를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걱정마 엄빠, 알림창고, 옆집 언니 TV 같은 곳들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요. 네,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정책이 구체적으로 뭔지, 또 이게 왜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변화인지,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께는 이게 어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이 기회를 잡고 싶다면 지금 뭘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증이 있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 정말 중요할 겁니다. 네, 꼭 주목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선 기존 상황을 간단하게라도 짚어봐야겠죠. 전국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가지신 분이 무려 300만 명이나 된다고 하잖아요. 네, 숫자는 정말 많죠. 근데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은 한 70만 명, 그러니까 전체의 한 20에서 2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현실입니다. 소위 장롱 면허가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역시나 낮은 급여, 그리고 너무 힘든 업무 강도, 이게 가장 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두 가지가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요양원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월급이 한 220만 원 정도 되는 경우가 많고 방문 요양은 또 시급제니까 월 200만 원 벌기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많고요. 네, 급여 수준이 노동 강도에 비해 너무 낮다는 인식이 팽배했죠. 어르신 식사 챙겨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배변 보조하고 이건 기본이고 시설에 따라서는 뭐 프로그램 진행에 청소, 심지어 주방 보조까지 정말 일이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돌봄 업무 외에 부가적인 일이 너무 많아서 정작 중요한 돌봄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니 아니 이 돈 받고 이렇게까지 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요? 네, 바로 그런 어려움들,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계속 쌓여왔기 때문에 정부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바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인 거죠. 아,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된 거군요. 네, 핵심은 이겁니다. 정부가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질 좋은 요양병원 500곳을 딱 선정해서요. 여기서 발생하는 간병 비용의 상당 부분을 이제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건강보험으로요? 네, 그러니까 환자나 가족 입장에서는 현재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내던 간병비 부담이 이게 확 줄어서 약 30% 수준, 예를 들면 한 60만 원 정도로 크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와, 부담이 정말 많이 줄어드네요. 그렇죠. 이게 정책의 가장 큰 골자 중 하나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왜 하필 지금이냐 하는 타이밍이에요. 맞아요. 왜 지금일까요? 한국에 바로 올해 2025년을 기점으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었다는 뜻이죠. 아,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 네,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인구가 이제 정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자 수만 봐도요. 현재 한 110만 명 정도인데 불과 2년 뒤인 2027년에는 145만 명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돼요. 와, 정말 빠르게 늘어나네요. 그렇죠. 수요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낮은 처우로는 이 수요를 감당할 요양 인력을 확보하는 게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군요. 네,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건 그냥 일손 부족 문제가 아니라 자칫하면 사회 전체의 돌봄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아, 그렇게까지 심각한 거군요. 네, 그래서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이 간병 서비스의 질을 국가 차원에서 좀 관리하고 동시에 그 잠자고 있는 200만 명이 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분들을 현장으로 다시 끌어내기 위해서 이 처우 개선이라는 카드를 꺼낸 겁니다.
상당히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초고령 사회라는 큰 변화 앞에서 정부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를 풀려고 하는 거네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이 정책이 구체적으로 요양보호사분들한테는 어떤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건지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정부가 선정한 이 500개 요양병원은요, 이제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대신에 정해진 기준에 맞는 간병 인력을 병원이 직접 고용하거나 또는 병원과 계약된 기관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아, 직접 고용이나 계약된 기관. 예전처럼 그냥 소개서 통해서 쓰는 거랑은 다른 거네요. 네,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훨씬 안정적인 고용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자격을 갖춘 간병 인력 기준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명확하게 포함됩니다. 아하. 물론 생활지원사나 활동지원사 같은 다른 돌봄 관련 교육 이수자도 포함될 수는 있지만 요양보호사가 핵심 인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즉, 기존에 주로 일하시던 요양원이나 재가복지센터 외에 훨씬 더 체계적이고 또 전문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 새로운 공식적인 취업처로 열리는 셈입니다. 단순히 일자리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근무 환경 자체도 많이 달라질 거라는 기대가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근무 환경의 질적 개선 가능성이에요. 정부가 제시한 기준들을 보면 그 방향이 보이는데요. 우선 환자 대비 간병 인력 비율. 네네. 현재 환자 4명당 간병인 1명 배치를 기준으로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어요. 기존의 요양보호사 한 분이 6명, 많게는 그 이상 어르신 돌보는 경우도 흔했잖아요. 네, 정말 힘들었죠. 그렇죠. 그거에 비하면 훨씬 나은 조건이죠. 업무 강도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와, 4대 1이면 정말 괜찮은데요. 네. 그리고 근무 시간 역시 8시간 3교대 근무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3교대요? 24시간 근무가 아니고요? 네. 과거처럼 24시간 병원에 상주하면서 쪽잠 자고 그랬던 부담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해진 시간에 딱 집중해서 일하고 퇴근하는 좀 더 예측 가능한 생활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와,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삶의 질이 달라지겠어요. 그렇죠. 이것만으로도 정말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 내용도 달라질 거예요. 업무 내용이요? 네. 요양병원은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이잖아요. 의사, 간호사가 항상 상주하고 있죠. 아, 그렇죠. 병원이니까. 그러니까 어르신에게 혹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혼자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심리적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와, 그건 정말 든든하겠네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원에서 부가적으로 맡았던 청소, 주방 보조, 프로그램 진행 같은 업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폭 줄어들고 정말 돌봄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돌봄 전문가로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전에는 혼자서 어르신 8분 돌보면서 식사 챙기고 청소까지 다 하던 분이 이제는 4분의 어르신을 8시간 동안 집중해서 케어하고 또 의료적인 지원도 바로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일하게 된다.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런 변화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게다가 정부가 꽤 까다로운 기준으로 병원을 선정할 거기 때문에요. 시설 수준이나 의료진 구성 같은 기본적인 근무 환경의 질도 어느 정도 보장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 병원 선정 기준도 중요하겠군요. 네, 교육 전담 간호사 배치 의무화라든지 운영 품질 관리도 강화되고 정부가 또 계속 관리 감독을 할 예정이라서 훨씬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존 요양시설과는 확실히 차별화될 겁니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이야기, 급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그렇죠. 가장 민감한 부분이죠. 여러 분석들을 종합해보면 이 요양병원 간병인의 예상 월급여가 풀타임 근무 기준으로 약 380만 원 수준으로 예측이 되더라고요. 네, 그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말 근무나 야간 근무 수당 같은 게 더해지면 최대 500만 원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던데 이게 현재 요양원 평균 급여가 한 220만 원 정도인 걸 생각하면 와, 거의 2배 가까이 오르는 거잖아요. 네, 정말 파격적인 인상이죠. 알림창고 채널 같은 데서도 그런 비교를 하더라고요. 과거에 180만 원 받던 분이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380만 원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월급이 이렇게 거의 2배 가까이 뛴다는 게 듣기에는 정말 좋은데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뭐 필요한 돈은 제대로 마련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병원 쪽에서 다른 데서 비용을 줄이려고 하진 않을지, 그런 걱정은 없을까요? 아, 그거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실제로 공청회 이후에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궁금해하셨어요. 그렇죠. 일단 정부는 이 정책을 위해서 앞으로 5년 동안 약 6조 5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6조 5천억 원이요? 와. 네, 건강보험 재정 등을 활용할 계획인데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공헌했다는 것 자체가 정책 추진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초고령 사회의 돌봄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거라고 봐야 합니다. 정부 의지는 확실하군요.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세부적인 간병인 자격 기준이라든지 정확한 임금 체계, 또 구체적인 근무 조건 이런 것들이 100%다 확정된 건 아니에요. 아, 아직 확정은 아니군요. 네, 지금 계속 논의 중이고요. 올해 12월쯤 최종원이 나올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나오는 급여 수준은 어디까지나 예상치라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해요. 변동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상치라는 점. 다만 중요한 건 전체적인 방향성입니다. 급여 수준이 예상치에서 좀 조정된다 하더라도 기존 요양원이나 재가 서비스에 비해서 훨씬 나은 처우를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분명해 보입니다. 방향성은 확실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가 병원을 선정할 때 단순히 시설만 보는 게 아니라 인력 운영 계획이나 처우 수준 같은 것도 평가 기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병원들이 무작정 비용만 줄이려고 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죠. 오히려 좋은 인력을 데려오려고 경쟁적으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책 시행 시기는 2026년 하반기부터입니다. 처음에는 한 200개 병원으로 시작해서 점차 500개 병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고요. 그렇군요. 정부 의지도 확실하고 예산 계획도 구체적인 걸 보니 큰 틀에서의 변화는 정말 올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이 기회를 잡으려면 지금 당장 뭘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특히 자격증이 이미 있는 분과 없는 분, 상황이 좀 다를 텐데요. 네, 맞아요. 준비할 게 좀 다르죠. 하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시는 게 정말 현명합니다. 네, 그게 중요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보는 당연하고요. 혹시 관련 교육 이수 내역 증명서나 최근 근무 경력 증명서 같은 게 있다면 미리 다 챙겨서 한 파일로 딱 정리해 두세요. 맞아요. 찾기 쉽게. 나중에 정책 확정되고 병원별 채용 공고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좋은 조건의 일자리들은 순식간에 마감될 수 있거든요. 그때 가서 막 서류 찾느라 허둥대면 좋은 기회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타이밍이 중요하죠. 집에서 가깝거나 평판 좋은 병원을 딱 선점하려면 발빠른 준비가 필수예요. 병원 근무에 필요한 건강검진 결과 같은 것도 미리 받아두면 더 좋고요. 아,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자격증이 아직 없는 분들은 어떨까요? 자격증이 아직 없으시다면 지금이 정말 취득을 고려해볼 아주 좋은 타이밍입니다. 아, 지금이요? 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총 320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딸 수 있는데요. 교육 비용이 좀 부담될 수 있지만 만약 실업 상태시라면 국민내일 배움카드를 활용해서 정부 지원을 받으면 거의 무료나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국비 지원이 되는군요. 네, 재직자분들도 관련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요. 나이 때문에 망설이실 필요도 전혀 없어요. 40대는 물론이고 50대, 60대 이상인 분들도 정말 많이 도전하시고 또 실제로 취득하고 계십니다. 연령 제한은 크게 없군요. 기회가 열리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지금 교육을 시작하시면 내년 초쯤에는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2026년 하반기에 정책이 본격 시행되고 채용이 시작될 때 딱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정말 최적의 타이밍인 거죠. 와, 정말 딱 맞는 시기네요. 추가적으로 또 준비하거나 알아두면 좋을 만한 점이 있을까요? 꾸준히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책 세부 내용이 확정되고 발표되는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정부 24 같은 포털도 유용하고요. 네, 정보 확인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번 정책 외에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다른 제도들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 다른 제도들도 있어요? 예. 예를 들면 5년 이상 경력자를 위한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라고 해서 월 15만 원 수당을 더 주는 게 있고요. 한 곳에서 오래 근무한 분들을 위한 장기 근속 장려금도 있습니다.
또 요양원 인력 배치 기준도 조금씩 강화되고 있어요.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요. 경력에 따른 승급제, 뭐 팀장급, 선임급 이런 식으로요. 와,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이번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단순히 돈 더 많이 버는 일자리가 생기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이 돌봄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재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정책 추진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급여, 그러니까 월 38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 수준까지 기대되는 거죠. 그리고 근무 환경이 대폭 개선된 요양병원 간병인이라는 새로운 취업의 길이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의 정책을 넘어서 우리가 맞이한 초고령 사회라는 거대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어쩌면 필연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시대적 요구라고 할 수 있죠. 자격증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서류 준비, 그리고 정보 탐색 시작하시고요. 자격증이 없으시다면 지금이 취득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정말 좋은 시기입니다. 망설이기보다는 한 발 앞서 움직이는 분이 더 나은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급여나 근무 조건 개선에만 머무르지 않을 겁니다. 네, 어떤 점에서요? 간병 업무가 이제 전문성을 인정받고 또 정부의 지원과 관리가 강화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이 돌봄 노동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 가치 평가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아, 사회적 인식의 변화까지요? 네,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돌봄 시스템,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단순히 새로운 일자리를 넘어서 이 돌봄의 미래와 우리 사회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와,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중요한 변화의 의미를 깊이 살펴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